선고를 하려면 선고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아직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건 이미 만들어 사실상 지금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나와 돼요. 있다고 그러니까 네네. 그 대답을 제가 이제 듣고 싶어서 제가 네네. 프로세스 도표로 저 PD께 전달 드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이제 올려주시고 이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일단은 방금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평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죠. 네. 이제 최종 평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평결이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선고로 이어지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당일날 최종 평의와 평결을 9시 반에 하고 네. 10시 30분인가 그때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기를 잡아서 당장 내일 평의 평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 다 하자는 없다는 거고. 절차적 하자는 없고 이미 선고문도 작성이 된 상태에서 예. 마지막 평결까지도 이른바 보충 의견으로 넣어줄까 말아줄까 이런 것들을 바로 정한답니다. 당일 네. 그 직전까지도. 그래서 완성돼 있는 판결문 결정문에 최소한의 보충 의견을 달고 완성시키려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보충 의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거꾸로 그 청구인이 국민의힘이었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민주당이니까 조용한데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지 이미 판결문은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미정 대변인께 질문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가장 정보가 사실상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보충 의견까지 추가되어서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우리가 속보 경쟁하고 있는 스픽스가 할 일 아니냐라고 네, 네.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얼굴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드는데 제 속내를 갖다 그렇게 다 알아버리시면은 예.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 그냥 우리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해버립시다.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이건 모르겠고 자 윤석열 탄핵 결정과 관련돼서 소수 보충 의견 추가하고 있고 결정문이 최종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버릴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갔다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보시면 8분이 쭉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조그만 방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만약에 아까 이제 박근혜 당시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미 큰 틀의 것은 내용적인 것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각 얘기가 쏙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6대 5대 3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농담 드리면 내일 출근하시는 헌재 재판관분 중에 머리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말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 네. 원래 방송인 출신인데다가 가장 잘 싸우는 조국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네. 내일 똘똘마리 하고 오는 분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제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먼저 네? 전해드려도 아니 우리는 될까요? 지금 초현실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제 꿈에서 들은 예. 이야기. 일단은 이틀 전까지는 8대 0으로 그 8명이 다 같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 11일까지는. 그 꿈에서 그게 보였죠. 예, 꿈에서 보였습니다. 11일까지 화요일 날이죠. 예, 맞습니다. 예. 화요일까지는 8대 0.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평의도 완성을 못했다는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분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기준으로 하면. 네, 여러분 꿈 이야기인데 초현실적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제 잘 판단하십시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걸로 네. 들었는데 이거는 강일원 변호사라고 그 글을 하나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과 같은 그 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려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8대 0 위헌에 대한 합의는 봤다.
꿈에서 봤다. 예, 맞습니다. 자, 꿈에서 봤다. 우리 강 대변인 꿈 그 용한데요. 용하죠.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이 꿈이 네. 진짜 꿈처럼 느꼈는데 이상호 기자 오늘 그래 우리도 만장일치로 오늘 결정하고 그냥 공개합시다. 뭐 우리야 꿈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시청자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도 예. 8명 전원이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세부 내용을 적는데 다만 네.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어하는 분이 있나 봐요. 예. 그 헌법재판 할 때 그 분위기를 보면 그 한 분을 아마 여러분께서는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분이 세부 내용 작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려고 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8대 0을 노리고 있지만 7대 1이 되더라도 그 한 명은 버리고 간다라는 의견을 자, 꿈에서 봤다.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국무회의의 그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그거 딱 한 가지 그거 말씀하시는 하나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자, 같은 그러면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님 네. 이 정도는 추론의 영역이냐 아니면 취재의 영역이냐 아니면 확신의 영역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 말씀은 네. 너무 지금 급하게 얘기하지 마라. 내일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들 충분히 동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어느 채널 보면 이제 4대4로 끝장났다라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꾼 꿈은 이제 아, 예, 취재라고 좀 얘기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7대 1까지가 아니라 8대 0인데 네. 그 보충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의를 자꾸 하는 게 평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콘클라베 식으로 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렇죠. 설득해 가지고 네. 차이를 없애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차이가 남아 우리가 막 쌀교 계속 이렇게 달랠 때 마지막 남을 때까지 계속 달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더 갖기 위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요일 날 오늘이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 사건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서 실제로 더 절차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가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박범계 의원께서 바로 페북에다가 순항 중, 계속 순항 중 이렇게 딱 글을 쓰셨길래 제가 보는 판단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떤 내부의 상황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 가능성 유출될 제로 수 미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도표에도 있었지만 헌재에서 누가 어떤 통화로 뭘로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할 정도로 네, 예.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보안이 새는 선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헌재 재판관 8분에 대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옵니다. 누가 뭐 인간이 아니다 어떤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극우 포함해서 법조계 기득권 그 단체 모임들 쭉 있잖아요. 포함하고 대형 로펌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연락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하지만 씨알이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이 지금 많이 유명한 분의 그 저 비판받고 있는 분의 그 패밀리랑 제가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툭툭 여쭤보죠. 씨알 머리 안 먹힙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언저리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그 언저리 밖에 언저리에서 보는 분위기 이런 거 가지고 사실상 추론밖에 예, 예. 못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한덕수 총리 이 부분은 뭐 정통하게 그들 내부에서는 이제 많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자, 8대 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예 그거는 이론의 여지를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접하고 봤던 네, 것들은 매우 신중하게 지금 내부 평의가 최종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오늘 특히 한꺼번에 검사들하고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이 일괄 기각이 되면서 엄청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것이 흔적이든 아니면은 티끌만한 정보든 이것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니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전제하에 좀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꿈이라고 했던 것도 네. 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정보통 박관천 정보통 행정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자 날짜는 조금 이따 이제 전망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8대 0이나 7대 1이냐는 이것이 아직도 좀 논란이다. 또 추가적으로 뭔가 보충으로 담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8대 0입니까 7대 1입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8대 0으로 가려고 예. 시간을 조금 더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한 분이 어떠한 그 비상계엄이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는 조금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고 볼 수가 없다. 또는 뭐 이런 성격이 또 실질적인 국무회의에 해당된다. 만약 이런 의견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왜 헌재가 이렇게 졸속 심판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관들이 계속 쓰면서 들어가요. 대통령 탄핵은 이제 연구관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하면서 뭐 자료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중한데 어찌됐든 어제 좀 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15시 40분 정도를 전후해 가지고 그 정보지가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경론 속에서 이거 기각이다. 그런 정보지가 상당히 그 정치 데스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게 돌기 시작합니다. 아주 보고자 이름까지 박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이거 딱 이게 냄새가 빌드업 냄새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오늘 그 정보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 언론사나 큰 그룹들 싹 다 퍼졌습니다 아침에.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냐? 오늘 14시 한 아까 제가 받은 14시 한 40몇 분인가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게 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했는데 그런 아마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 저도 집에 가면 딱 낍니다. 왜냐면은 가서 그 와이프 물어봅니다.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좀 그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판결을 하고 우리가 판결이라고 그냥 용어 통일을 하죠.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 노련한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까 여기에만 보다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어느 방송을 보니까 A라는 재판관이 너무 공격을 내부에서 많이 받아서 민주당에 SOS를 쳤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도 SOS 쳤어. 야 우리 다 졌어요. 지금 마치 한글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하든지 거리로 나와서 싸워라. 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던데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완벽히 거짓말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 이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데 그 제가 내용- 거짓말이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이 오늘도 저한테 2번 전화 왔어요. 예. 이제 언제 나와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재판관이 SOS 쳤으면은 그렇죠. 그런 거 얘기 다 공유했겠지. 자 그러면 아까 말이 말씀하신 것 되는 중에 소리. 이제 찌라시 내용부터 그냥 공개를 좀 하시죠. 언론사에 돌았다는 그 찌라시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일단 하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소설을 써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일괄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기각 사실상 결정이다. 그래서 각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정신 승리가 됩니까? 정신 승리는 될지는 모르죠. 특히나 이제 유력한 유명 그 유튜버들 보수 진영에서 아주 많은 그 실시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이 일제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자세히 깊이 있게 보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쓱쓱쓱 제목을 네. 본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 정신 승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자기들이 속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 나온 찌라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누구 이제 유력 언론 등등이 써져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 이름이 두 분이 써져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등등을 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광화문 안국 등의 총집결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뭐뭐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똥줄이 타서 뭐뭐뭐를 해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이거 없습니다. 거짓말이 딱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제목을 헌법재판소 12일 윤석열 탄핵 기각으로 확정, 내부결론국대 4대4 기각, 13일 당사자에게 통보 후 14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강력방발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동원해 40억 임명 압박하며 전방 이적 시간 끌기 쭉 나서가지고 나중에 당장 어떻게 되냐면은 14일 날 한다고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래놓고 보고자 이름까지 박아놨어요 여기다가요. 네. 보고자 이름까지 딱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정말 제가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것 중 하나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진짜 아침에 돌고 최송까지 저는 이걸 두 번 받았어요. 어제 낮에 한 15, 40번에 받고 이거 뭐야? 지난주 초에 막 돌다가 킬된 건데 다시 이제 좀 맞아요. 유명한 회사에서 저거를 맞아요. 정보를 예. 돌리니까 다시 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정보의 접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분석, 최종 결과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 네. 너무나 지금 양쪽에서 정보 접근 그리고 분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한쪽은 완전 정신 승리를 위해서 아예 이길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고 있는, 이쪽은 매우 조심스럽게 흔적 하나하나를 추정하면서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어떤 말씀에도 현혹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정말로 누군가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1번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했죠. 네. 국무회의 없었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지. 이거 빼박 아닙니까?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하는 날 네.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비상계엄은 77조 1항에 네. 전시 또는 사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그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윤석열이 불만으로 하는 정치적 상황 절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도 맞지 않았고. 국방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그렇지.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맞네. 한덕수는 죽어도 안 들었다고 그러고 맞아. 김용현은 귓속말 했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죠. 1번 위헌 끝났어.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2번 포고령 1호입니다. 1번부터가 그냥 위헌이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거 그냥 똑 떨어지는 위헌이죠? 먼저 형식적으로 보면 포고령 명령입니다. 네.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그 문서에는 총리와 각부 장관이 서명해야 된다. 없어요. 국회 뭐 지방의 일체 정치 행위를 금한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77조 5항 비상계엄 해제 동의 절차 정치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면 77조 5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요. 이 김봉식이가 나와갖고 이걸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총대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행돼 버렸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 됐어. 그냥 끝났죠? 저렇게 되면 바로 전두환 판결.
96도 3376 대법원 판결 내란이다. 자 그리고 3번 국회 봉쇄요. 국회 봉쇄하는 장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여단장님 지시를 자.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자,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증언 같이 계속 차있던. 다 쏟아지고 증거까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쫓고 나오라고 해. 빨리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자 또 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야, 끝이 자, 없다. 끝이 없어. 국회 봉쇄는 끝났지 이제. 네. 끝났지. 요거 대통령 직접 한 거예요. 군형법 5조 반란 1호 우두머리 사형 여기 똑 떨어지는 겁니다. 네. 헌법 33조 공범과 신분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 형은 군형법의 형으로 처벌한다. 네.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반란죄. 증거들이 반란입니다. 저희는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까지 같이 이렇게 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국회 봉쇄까지 끝났지. 네. 이거 이견이 어떻게 있어, 맞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끝났지. 자, 증거가.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중앙선관위에 개헌군이 간 장면은 수도 없이 봤잖아. 그렇죠. 자, 이 선관위의 장악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것도 똑 떨어집니다. 이거 직접 지시. 끝나 이것도.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자백을 해줬어.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 진짜. 나 이것도 까먹을 뻔했네. 와, 직접 얘기해 줬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 진짜. 우리는 지금 헌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탄핵 심판이니까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 눈물 날 것 같네 나 이거.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 네. 똑 떨어져. 헌법재판관들은 저 이야기 들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 선관위도 대등한 헌법기관이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기관과 헌법기관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선관위원장은 재판관들, 예. 대법관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91조 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바로 국헌 물론 목적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번. 4번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끝났지. 네. 이거 뭐 어떤 이견이 있어? 이거 끝났잖아. 자, 5번 주요 인사 체포 지시입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복수로 또 확인이 됩니다.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밝혀진 것만 최소 3명이에요. 네. 일단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수없이 우리가 봤죠.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 명단을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것도 받았던 거고 네.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까지 받습니다.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체포해가 들어가 있잖아. 체포해. 체포 명단이고 뭐건 다 체포해. 나발이고 현장에서 또 얘기했어 또. 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방첩사 대령들을 쫙 모았어. 거기서 또 지시를 하다랍니다. 거의 8명인가 있어요. 대령들이. 네. 근데 그 가운데 대령 4명이 나 받았다. 똑같다. 그거 검찰에 가서 진술합니다. 4명 크로스 체크? 4명이 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메모를 해. 누구누구 체포하라. 이거 검찰에 제출했어. 메모 제출했다고. 더 이상 어떻게? 그런데 개헌법 13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체포하면 안 돼. 이게 개헌법이야. 다른 법도 아니고. 계엄법에 끝났잖아. 쟁점 5개 다 끝냈잖아. 김경호가 없어도 끝내. 김경호가 없어도. 근데 궁금한 거는 와. 이 5개 중에 하나만 해도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막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더 이상의 이견도 없고 뭐 다른 얘기도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냐? 요거는 감수성의 문제잖아. 자, 그거는 우리 법조인 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본 명백해. 것은 명백하다는 명백해. 것, 증거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거냐? 이미 전두환이 보여줬다. 전두환이. 너는 중대한 거다. 국가의 국운이, 역사가, 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공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구속 취소 그리고 심우정이 저런 이상한 짓거리 아무리 해도 이 5가지는 흔들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5가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직위원처럼 어떻게든지 틈을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기각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문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쉽고 재밌어요 이게. 첫 번째 계엄령 헌법상에 규정된 계엄 선포의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말 못하죠. 1항을 무너뜨리려면 그러려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해야 돼. 전시사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왜 해당하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민한테 경고해야만 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한테 경고해서 계엄을 해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하죠. 일이야. 그거는 불가능하죠. 못 써, 그렇게.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안 열린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써야 돼. 그렇게 써야 돼. 네, 근데 그거는 못 쓰잖아. 애초에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 부서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걸 안 거쳤다고 안 거친 게 괜찮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못 써. 두 이 번째. 직위원이 와도 못한다. 이거는 직위원도. 두 번째 포고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계엄법에 국회가 폐회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회돼 있어도 폐회돼 있어 소집하라는 규정이 명문 규정으로 있어. 명문 규정으로 그리고 돼 있어. 그 동안에 전두환 박정희가 계엄령을 많이 선포해 봤잖아요. 그때 포고령이 다 있었잖아. 네. 그 포고령 위반 죄로 형을 받고 그걸 재심 청구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대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으로 무죄가 된 판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써야 돼. 헌재에서 그걸 기각시키려면. 그거 어려워. 그동안에 여러 번 한 게 다 잘못이다. 세 번째, 국회를 점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시민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게 윤석열 그리고, 주장이니까. 그리고 국회의 의사 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되겠냐고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윤석열이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어렵다라고 써야 돼. 그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자기 다 같이 들었잖아.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선관위 가서 제일 많이 했어.
일찍 가기도 했고 휴대폰도 뺐고 휴대폰 뺐었어. 서버 다 촬영하고 이런 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다. CCTV가 조작됐다 이렇게 써야 돼. 질문을 쓰려면 그다음에 직위원도 못해. 5번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체포 지시.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돼. 이거는 홍장원이 자기 상상력에 의거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홍장원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호나 방첩사 애들이 마음에 걸리잖아. 그거 안 돼. 그거는 너무 많아. 우연한 기회에 생각이 일치했을 뿐 이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는 파면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 이름을 다 쓰고 이게 쉽지 않아. 주권한 뒤에도 천년만년 남아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직위원도 어렵다. 아니, 진짜 이거는 어려워.